자, 안녕하세요. 발바일기의 오발바입니다. 지난번 약속드렸다시피 오늘은 새로운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차량은요, 올류 디펜더의 110 D240 SE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뭐 디펜더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기대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눈에 봐도 디펜더로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면만 보면 이 디펜더가 없으면 디펜더일까? 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프라인 보시면 못따기식 루프라인이죠. 전통성의 못따기식 루프라인을 그대로 계승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알파인 라이트라고 해서 밖에서 보시면 그냥 약간의 디자인 같지만 안에 보시면 자연적인 채광도 들어오고 디자인적으로 전통성을 이어왔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디펜더라고 하면 뒤쪽에 보이시는 사이드로 열리는 오픈 테일게이트입니다. 사실 이 테일게이트 안에도 새로운 기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테일게이트 보통 차들을 열면 끝까지 확 열려버리죠. 기본적으로 셔럭이 달려 있어서 확 열리지도 않지만 사용자가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선다, 세워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가 요만큼이다, 요만큼에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되죠. 웬만한 힘을 가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 자리에 고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모르는 사람들이 열었을 때 갑자기 확 열려서 뭐 테일게이트가 손상된다든가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을 닫을 때 가족들이 타고 있고 아니면 반려동물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문을 꽝 닫으면 시끄러워서 놀라고 그럴 수 있죠. 올류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도어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리어에 보시면 디펜더라고 딱 마크도 박아놨네요. 그죠? 리어에 테일게이트에 달려있는 스페어 타이어 이런 거를 보시면 디펜더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오픈을 했으니까 천천히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뭐 뒤에 테일게이트에서부터 수납 공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요거 숨겨진 거죠. 딱 열면 여기에 삼각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찍찍이 붙여서 이렇게 바닥에 쭉 붙여 가지고 있는데 항상 굴러다니고 소리 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런 깨알 수납 공간 너무 잘 돼 있네요. 무엇보다 좋은 게 SUV들 보면 요즘 트렁크 공간에서 이렇게 푹 꺼져서 이렇게 있죠. 그 짐을 내리거나 할 때는 실제로는 무거운 짐을 들어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트렁크 공간이 수평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들도 한 번에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싹 잡아당기면서 그대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체가 높아서 무거운 거 내릴 때 힘들지 않아요? 이게 내가 소공장이 짧아서 그런 거고,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야 합니다. 여기 숨은 기능 있죠. 버튼 딱 누르시면 차체를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차체가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저같이 송장이 짧아도 자연스럽게 허리 높이에서 싹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외려 또 이렇게 키가 크신 분 2m씩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낮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차고 이렇게 쭉 올리면 됩니다. 쭉 올려서 이렇게 오프로드 차고까지 올라가죠. 굉장히 높게.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도 좋지만 윈치를 달아서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단지 조금 아쉬운 건 물론 디펜더의 전통성을 따지기 때문에 사이드 테일게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스커버리의 밑에서 딱 올라앉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트렁크 용량이 857리터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저는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원터치로 이렇게 덮개를 한 번에 쭉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같이 짐을 많이 싣거나 골프 즐기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백을 많이 싣고 해서 짐을 실는데 가끔은 이 덮개가 굉장히 걸릴 때가 있어요. 왜? 빔이 있으니까 이걸 어디다 놔야 되는지 따로 떼야 되고 하는데, 자,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성 있게 이렇게 딱 해서 탁 말아서 똘똘똘똘똘똘 말면 됩니다. 쭉 말아서 요런 데 탁 꽂아놔 버리면 아무 문제 없죠. 깨알 수납 공간들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여기를 또 딱 열어보면 이렇게 속에 또 숨겨놔야 되는 수납 공간들 많고요. 정비해야 되는 파츠들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요거 견인 하는 거 요거 할 때는 요거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견인하는 장치가 이렇게 실한 게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 또 유일무이할 수도 있죠. 이 견인 능력을 메이커에서 직접 이렇게 표기해서 우리는 이만큼 끌 수 있다라고 표기까지 해주는 브랜드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는 3,500km까지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미나 D시트 딱 보시면 자 일반
예, 천재질이 아니죠. 아무래도 이 디펜더는 아웃도어에 좀 특화되다 보니까 세차에 관련돼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물질 제거, 예, 그런 데에서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짜잔! 220V를 뽑을 수 있는, 예, 돼지코가 있습니다. 뭐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 차 안에는, 예, 충전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렁크에만 봐도 220V 꽂을 때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소켓이 있죠. 자, 두 개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2열과 1열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제가 이렇게 직접 타봤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실제로 이 2열 시트를 완전 높이면 2380리터의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2열 시트 보시면 40대 20대 40, 예, 오픈이 됩니다. 가운데 것만 탁 제끼면 탁 넘어가죠. 그리고 이쪽에 버튼을 넘겨야 되면 이렇게 분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적재를 할 수 있고요. 차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눕혔는데 야, 시트가 왜 완전히 수평이 되지 않아? 이게 약간 기울기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딱 올리면 깨알 기능일 수도 있는데 딱 들어오시면, 자, 시트를 있습니다. 편하게 딱 당기시면 됩니다. 당기고 헤드레스트가 거의 90도로 꺾이죠. 짜잔. 그리고 나서 시트를 앞으로 탁 넘기시면 짜잔, 완전히 펴지죠. 수평으로. 그러면 여기 목베개 딱 삼아서 이렇게, 어머, 트렁크 문 닫아도 돼. 참고로 제 키가 180인데요 트렁크 문 닫아도 발이 안 닿아요. 자, 이제 2열 한번 살펴볼까요? 2열 굉장히 넓습니다. SUV 5인승인데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1m에 가깝죠. 90cm, 예,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뭐 180인 성인도 있지만 한 2m 정도 되시는 분들도 뭐 레그룸 굉장히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뒤쪽에 저희 충전 케이블이 220 데지코하고 시가잭 충전기가 하나 있었죠. 근데 2열 충전 소켓이, 자, 시가잭 소켓 하나, USB, 또 시가잭.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 보십시오. 깨알처럼 숨겨놓은 거. 또 요번에요. 이건 뭐 가족들이 스마트폰 충전하고 애들 게임기 충전하고 뭐 다 해도 됩니다. 다 하고도 남습니다. 특히요, 뭐 뒷자리 타거나 뭐 친구들 중에 좀 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3개씩 들고 다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태우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태워가면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뭐 장거리 갈 때 애들이 찡얼댄다거나 놀이 재미가 없어서 많이 전화기를 들고 요즘 이렇게 막 손으로 들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여기 보시면 옵션으로 여기 옷걸이도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스마트폰이나 거치대 여기에 딱 고정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왜? 다 되니까! 여기 보시면 또 기능이 있죠. 이건 뭐예요? 일반 도로에서는 좀 운전석 쪽으로 내릴 일은 없지만, 저희가 뭐 일반 국도라든가 아니면 잠시 정차를 해서 휴게소라든가 이렇게 문을 내려야 될 상황에서 뒤에서 달려오는 주차하려고 하는 차들이 이렇게 옆에 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예, 안전하게 뒤쪽에 다가오는 물체가 있으니까 문을 열지 마세요라고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양쪽으로, 예, 2열에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예, 승하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디펜더가 왜 디펜더냐, 그리고 디펜더의 명성에 맞게끔 제작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료 효율 등급 조금 낮은 게 흠이에요. 자, 1열로 가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에서 2열, 1열을 넘으면서 여러분들 특징적으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볼트들이 다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강인함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이 크로스 카빔, 저쪽 운전석 쪽부터 자, 조수석까지 크로스로 되는 카빔, 대시보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삭고 내리고 타고 내릴 때 용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강합니다. 구형 디펜더에 비해서 3배 이상의 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인지로버 그리고 디스커버리에 사용되는 D7U 바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D7U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명칭으로는 D7U라는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선을 해서 D7X 아키텍처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했기 때문에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강하고 튼튼한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강하잖아. X, 대본에 X인데. 자, 조수석에 타면 또 조수석 역시도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고요. 시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시트를 보시면 약간 가죽 소재의 느낌이 나는 소재를 사용했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자, 아무래도 타고 내리고 하다 보면 가죽 소재로 계속 되어 있다 보면 여기가 많이 때도 많이 타고 또 빨리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오염에 조금 용이하게끔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열에 보시면 또 이제 아까 연장선상이죠. 충전 기능. 뭐 2열만 해도 충분한데 1열에 또 충전 기능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가적에 충전하는 게 있고요. 또 USB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요즘은 다 C핀으로 연결되죠. C핀 연결까지 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USB가 하나 있고요. 무엇보다 또 요즘 뭐 스마트폰 다 무선 충전되니까 이 가운데 딱 보시면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딱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타잖아요. 원료 디스커버리 타는데 많이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여기 가운데 수납 공간에 여기 냉장고 기능이죠. 기능이 있는데 버튼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돼요. 예전에 똑딱이 버튼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버튼을 눌러가지고 냉장 기능도 충분히 된다라는 점. 그리고 수납 공간 보시면 센터 콘솔 아랫부분에는 약간 뭐 우주선 느낌도 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는 뭐 태블릿 PC라든가 요즘은 또 이렇게 파우치 하나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놓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잠시 후면 전체 또 시선 코스를 한번 나가야 되잖아요. 디펜더인데 디펜더 하면 오프로드인데 오프로드 가기 전에 또 외관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디펜더의 전통성 굉장히 짧은 5번행이에요. 프론트 진입각 같은 경우에는 38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장애물들은 그냥 쉽게 넘을 수 있고요. 또 탈출각은 더 좋아요. 왜? 짐을 실어야 되니까 탈출각은 40도죠. 브레이크 오버각이 28도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못다기식 루프 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루프 라인에 짐을 실으면 정적으로 세 있을 때는 30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가야 될 때는 168kg까지 싣고도 견딜 수 있는 설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루프탑을 얹어서 루프에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이렇게 2호에 60에 20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자세히 보시면 지사에 올트레인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잘 달린다 어드벤처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위에도 강인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좋은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전통성을 조금 따라가지고 동그랗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요즘 세대에 맞게끔 많이 개선된 이런 눈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독수리 오형제로 딱 보시면 독수리 오형제 그거 있습니다. 오형제 중에 한 명 딱 고놈 같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요거 현대식 해놓고 독수리 오형제 이야기하고 이제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제로 여기 뭐 무거운 짐 아니고 뭐 간단한 정비를 위해서는 이렇게 밟아도 돼요. 밟아도 되는데 내 차는 소중하니까 누가 밟겠습니까? 보시면 엔진은 랜드로버가 개발한 인제니움 4기통 2.0 디젤 엔진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디젤 엔진의 특유의 진동이 굉장히 심한데 그 진동도 굉장히 감소했다는 점. ZF-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노면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엔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체크하러 한번 코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잠시 후 제가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짜잔, 이 리모컨으로 차고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 오토로 설정해 놓으면 문을 열거나 차가 정지하면 차체가 50mm 내려갑니다. 그리고 차량이 정상 주행을 하면 다시 올라가죠. 정상 높이로. 그리고 오프로드를 가야 될 때는 거기 75mm 올라가는데 이 리모컨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라이트 모양하고 트렁크 모양 있죠. 얘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차체가 50mm가 내려옵니다. 자, 지금 50mm가 내려온 상태예요. 50mm가 내려왔지만 굉장히 차고가 기본적으로 조금 높다라는 점. 여기서 차고를 올려야 된다. 요 라이트 모양하고 도어 여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차체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올라갈 때 자세히 보시면 뒤에부터 올라가죠. 그 이유는 에어 서스펜션 올라갈 때 가벼운 쪽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뒤쪽부터 올라간다는 점. 자, 쭉 올라갔습니다. 오프로드 모드. 자, 다 올라갔다고 빵빵거리면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프로드 코스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